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장이 열리기 직전에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되자마자 잘 나가고 있던 프리마켓이 급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크게 오른 물가지수에 시장이 급격한 공포 반응을 보인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1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7.5% 상승해서 4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7.3%도 초과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도 6% 상승으로 예상이었던 5.9%보다 증가했고요. 또한 월간으로도 지난달에 0.6% 상승보다 적은 0.4%를 예상했는데 그대로 0.6%의 월간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에서는 1982년 최고의 물가 상승이다 어쩌다 떠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건 이미 CPI가 발표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사실이었고요. 다만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었겠죠. 이 영향으로 인해 위험 자산의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잠시 플러스로 반전했던 것까지 생각하면 하루 동안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CPI가 발표되자마자 그 즉시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이후 45,50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최근 내 가장 높은 가격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동조되어서 다시 44,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하는 등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보인 걸까요? 이유는 이번 1월 CPI 지수가 연준을 자극해 긴축 정책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연내 4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3월에는 한 번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였는데 점차적으로 연내에 5번에서 6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3월에 한 번에 0.5%의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예측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전에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3월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37%로 보고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이 가능성이 4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연내에 6번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발표 전에는 53%에서 발표 후에 63%로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은 이런 매파적인 예측의 변화를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최근 나스닥이 바닥에서부터 10% 이상 반등해서 차익 실현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요. 때마침 좋은 핑곗거리가 나타나서 차익 실현의 핑곗거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곧바로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의 수익률이 드디어 2%를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채권 이자가 오르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네, 우선 금리란 거는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했죠. 돈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의 돈의 유통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죠. 기업들이 사야 하는 원자재들의 물가, 인건비, 물류비, 전기비, 각종 연료비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 기업은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빌릴 때의 차입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집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1%일 때 10% 정도의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은행 예금이자가 5%가 된다면 10%의 위험 프리미엄은 아마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될 겁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예금이자가 1%일 때 2%, 3%의 배당은 매력적이었지만 은행 예금이자가 5%가 되면 2%, 3%의 배당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모든 주식의 주가는 심지어 가치주라 하더라도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대한 기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모든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기업이 미래에 벌 돈이 직접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그 높아진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에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미래에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80만 원일 때 100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었지만 기대 수익률이 90만 원이 되면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그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이유를 종합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사람들은 지출과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전반적인 자산의 가격은 낮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금리 인상은 실제로 주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러 영향을 미치고요.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목표 주가도 일반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주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죠. 금리 인상은 경기 사이클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기준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동성 장세 때처럼 모든 기업의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커져만 가는 금리로 인한 가격의 하방 압력을 이겨낼 정도의 상승 동력을 가진 기업만 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의 목표 주가는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오히려 상승을 하죠. 성장력이 금리 압력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는 그런 알짜 기업을 찾아내서 더욱더 집중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 얘기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